KF-21 엔진, 활주 시험. 영국군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폭로, 큰 충격. KF-21 국산 엔진 27,000파운드급 껑충. 대한민국 세계 1위 엔진 보유국. 45년 동안 엔진 및 엔진 부품을 생산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등 글로벌 생산기지에서 사업을 확대해 독자 엔진 기술 개발을 위한 역량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지난 23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남 창원 제1사업장 엔진 연소 시운전실. 시험실 안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공중에 매달린 엔진을 점화하자 굉음과 함께 엔진 뒤편에서 푸른 화염이 일직선으로 뿜어져 나왔다. 해당 엔진은 공군 전술입문 훈련기인 TA-50에 장착될 예정인 F404로 출하 전 마지막 점검을 받고 있었다. 엔진 시운전실은 각종 엔진 성능을 실험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습이었다. 먼저 소음을 70dB, dB 아래로 낮추기 위해 테스트셀의 벽 두께는 2m로 설계했다. 회사 관계자는 방음 방폭 방진 설계가 적용돼 건물 외부로 나가는 소음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24시간 장비가 가동 중인 이곳에서는 출력과 온도, 진동, 소음 등이 집중 점검된다. 이날 창원 제1사업장 엔진 조립동에서는 실제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수작업으로 조립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다품종 소량 생산 특성상 특수공구와 사람 손끝 기술로 작업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K방산위 대표주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항공엔진 국산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 엔진 기술 확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독자 항공엔진 기술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국만 보유한 상황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대 중후반까지 100% 국내 기술을 통해 독자적인 항공엔진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30년 중후반까지 정부와 함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엔진과 동급 수준인 15,000파운드 LPF-급 엔진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LPF는 엔진 출력의 단위로 1만 LPF 이상은 Z기급으로 분류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979년 공군 F4 전투기용 J79 엔진 창정비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45년간 항공기와 헬기 선박 등에 탑재되는 엔진을 1만 대 넘게 생산했다. 최근에도 공군의 주력기 엔진을 라이선스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분석에 따르면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한국의 기술 역량은 선진국 대비 70% 수준이라며 현재 다각도로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엔진 부품 사업에서 오는 2032년까지 연간 매출 2조 9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2050년까지 첨단 항공엔진과 파생용 엔진 개발이 완료되면 약 100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하고 16만 명이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나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가운데 한화그룹은 항공은 물론 지상과 해양을 넘어 우주까지 방위산업 전 분야에서 사업 역량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실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천무의 폴란드 수출에 이어 지난 7월 루마니아 국방부와 자주포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3월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사업의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우주 분야로도 영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액체 로켓 엔진, 터보펌프와 밸브류 제작에 참여해왔다. 2. 수주호황의 오슴 K조선. 내년에도 호조세 이어갈까? 27일 업계에 따르면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종을 이끌고 있는 대형 3사는 연간 수주 목표 달성을 완료했거나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하는 가운데 흑자 기조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아울러 HJ중공업, 대한조선, K조선 등 중형 조선사도 수주량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모습이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날까지 205억 6천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 135억 달러를 멀찍이 뛰어넘었다. 앞서 지난 7월 유럽선사와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3조 6,832억 원에 수주하며 해당 목표를 추월한 바 있다. 하나오션도 81억 5천만 달러를 수주함으로써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73억 달러로 올해 수주 목표 97억 달러의 75%를 기록하고 있지만 25억 달러 규모 모잠비크 코랄 술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저장 설비 FLNG 2호기 수주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처럼 조선업계가 올해 수주 호조를 달려온 것은 무엇보다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글로벌 수요 급증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미 국제회사기구 IMO, 가오는 2050년까지 모든 선박을 무탄소 선박으로 전환하도록 결정한 데다 한국조선이 LNG선, LPG선, 암모니아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적 수주량 36척 가운데 LNG 운반선 22척,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VLAC 2척, 컨테이너선 4척, 초대형 에탄 운반선 VLEC 3척 등 친환경 연료 선박은 모두 31척으로 전체 수주 규모의 86%에 달할 정도다. 이를 바탕으로 업계 안팎에서는 내년 업황 역시 청신호를 내다보는 분위기다. 우선 자국 조선업 경쟁력 회복과 중국 견제의 정책 비중을 크게 둘 것이 확실시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한국조선에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국내 조선업계는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국내 조선업계는 미국 해군 함정 MRO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며 연간 20조 원 규모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나오션은 올해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인 원리 쉬라함이 정비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7함대에 배속된 급유함 6콘함이 정기 수리 사업을 따냈다. 올해 7월 미국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 MSRA를 체결한 바 있는 HD 현대중공업도 해당 MRO 사업 참여를 위해 다각적인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최근 인도가 자국 조선업 육성에 글로벌 파트너를 물색하고 신규 상선 1000척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 및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올해 3월 내한 국내 대형 3사 조선소를 두루 방문한 바 있다. 다만 장밋빛 희망에만 취해 있어선 곤란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시급한 업계 과제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국내 조선소 현장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타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수년 전부터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허용되며 해당 인력 부족 현상이 다소 완화됐음에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선박 건조의 필수 자재인 후판 가격을 두고 연례 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는 철강업계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진통이 확대될 경우 업황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미 해군 MRO 사업과 관련해 선발주자로 앞서가고 있는 일본 기업과 경쟁이 불가피한 데다 선박 건조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측면이라는 시각도 대두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조선 업황이 올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서도 중국의 글로벌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만큼 부단한 기술 혁신으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 러 중동산 구매 확 늘렸다. 중. 미국산 석유 수입 1년 새 반토막. 중국의 미국산 석유 수입 규모가 지난 1년 사이에 반토막으로 줄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중국의 석유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중국이 중동과 러시아 등으로 석유 공급원 다변화를 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26일 현지 시간 시장조사 업체 K플러를 인용해 올해 중국의 미국산 석유 수입 규모가 8,19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억 5,060만 배럴과 비교해 46% 축소된 수준이다. 중국은 지난해만 해도 미국산 석유 수입량 기준 전 세계 2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6위로 하락했다. 중국은 미국산 석유 수입 감소분을 다른 국가로부터 채웠다. 중국이 올해 들어 해상 수입한 석유 가운데 60%가 중동산이었다.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산 석유가 26%를 차지했으며 수입량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 늘어났다. 중국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산 석유를 싼 값에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석유를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점점 더 많이 사들이고 있다며 석유 공급원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올해 중국에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석유 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K플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전체 석유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7.2% 줄어들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 중 한 곳인 중국의 수요 부진 장기화로 국제유가 역시 하락세다. 텍사스 산원유 WTI 가격은 중동 불안이 컸던 7월 배럴당 78달러 선까지 올랐지만 최근 70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다. 블룸버그는 중국에서 전기차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액화 천연가스, LNG 등 에너지 사용이 증가한 점도 석유 수요가 감소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유럽의 경우 미국산 석유 수입을 대거 늘리고 있다. 올해 미국산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네덜란드로 총 1억 9,440만 배럴을 사들였다. 한국은 같은 기간 1억 6,550만 배럴을 들여와 2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영국 1억 1,180만 배럴, 그 뒤를 이었다. 블룸버그는 한국은 카자흐스탄이 이탈리아로 더 많은 석유를 운송하기 시작한 후 일부 원유 수요를 미국산으로 만회하고 있다고 전했다.